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은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와 함께 금리 인상과 여러가지 이유로 온다는 경제공황,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등 곧 폭락장이 온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다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다소 현금 비중을 높여가며 시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와중에도 올해 1천억 원이 몰리면서 꾸준히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ETF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에 투자금이 꾸준히 몰리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상반기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상, 테이퍼링, 경제공황, 코로나19 델타 변이, 그리고 너무 과열된 주식시장의 열기 때문에 수시로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지나왔습니다. 너무나 과열된 주식시장의 열기 때문에 언제 조종장이 크게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꾸준히 투자되며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다는 ETF 상품이 있다길래 저도 뭔지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던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 상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ETF 상품은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주식과 채권이 투자 비중에 따라 상품을 나누고 있고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미리 정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분배형 상장 지수펀드 ETF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ETF의 장점으로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따로 나눠 투자할 필요 없이 하나의 상품에 한 번의 투자로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9월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TRF3070 ETF는 지난 8일 순자산총액이 86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올해 초 224억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8개월여 만에 자산 규모가 6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이고요. TRF7030 자산 총액은 203억 원, TRF5050은 212억 원 수준으로 TRF 세종의 ETF 순자산 총액은 현재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 ETF 상품 4개를 소개했을 때 이건 아마도 투자하는 세대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투자를 조금 오래 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일 경우 확보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며 늘리는 것보다는 자산을 충분히 늘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거라 현재는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투자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지금은 아마 대부분 전기차나 2차전지, 반도체, 나스닥 상위 기술주 기업들, 메타버스 등 4차 산업과 관련 있고 좋은 수익률까지 안겨줄 ETF 상품들에 관심도 많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산이 현재 충분히 많거나 아니면 이미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충분히 늘려놓은 나이가 있는 세대는 굳이 위험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도 늘어나는 자산의 규모가 커서 채권이나 배당주, 주식을 하더라도 안전한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상품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현재 자산 1억 원 투자자가 1년 20%의 성과를 챙겼다고 가정하면 올해 자산은 2천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40%의 성과를 챙겼다면 4천만 원의 자산이 늘어나겠죠. 반면 현재 자산이 10억 원인 투자자가 올해 20%의 성과를 챙겼다면 자산은 2억 원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10%만 상승해도 1억 원이고 5%만 상승해도 5천만 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1억 원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40%나 되는 성과를 챙긴 것보다도 자산의 불림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굳이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줄 안전한 투자 종목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저도 여윳돈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의 금융자산을 10억 원이 되도록 불리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각으로는 10억 원이 되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장기 투자의 2차전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TRF ET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생애 주기별 자산 배분을 달리하는 TDF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TDF는 가입자의 생애 주기와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하는 펀드고, 이 TDF 상품에는 2030, 2040, 2050 등의 숫자가 붙는데 이는 은퇴할 시점을 의미합니다.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은 높이고 주식 비중은 낮추는 구조인데,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의 자산이 주식과 채권에 정확히 어느 정도 비중으로 나눠 투자되고 있는지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TRF는 위험 성향에 따른 자산 배분을 직접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식과 채권을 담은 ETF를 각각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나눠 놓은 상품을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코덱스 ETF의 종류로는 총 4가지로 주식과 채권이 투자 비중에 따라 상품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G7 국가를 포함한 23개의 글로벌 선진국의 우량주 기업에게 분산 투자하는 주식이 100% 상품인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ETF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선진국 주식 70%, 국내 채권 30%로 주식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만 변동성을 낮추고 싶은 상품인 코덱스 TRF 7030 ETF, 세 번째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코덱스 TRF 5050 ETF, 마지막 네 번째는 주식은 30%, 채권이 70% 비중으로 투자되는 변동성을 최소화해서 아주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고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코덱스 TRF 3070 ETF 상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4개의 ETF의 지난 성과와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방식을 적용한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 ETF를 비교하며 살펴보자면, 우선 4개의 ETF는 확실히 채권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변동성은 더 낮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채권의 비중이 가장 높은 코덱스 TRF 3070 ETF도 시중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수익률 또한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주식에 분산으로 100% 투자하는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ETF는 작년인 2020년의 성과는 많이 밀렸지만 2019년과 올해의 성과만 놓고 보자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킨덱스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 ETF와도 성과가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성과도 지켜봐야 조금 더 확실해지겠지만, 자신이 금융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해가며 한 번에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장점인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식시장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미국 주식도 너무 올라가 있는 탓인지 연일 조정을 받았었고,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네이버도 미국과 중국처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문제를 거론하며 제재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엄청난 폭락장을 받았던 한 주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감한 상태에서 한국도 그러니까 많은 염려로 매도 폭탄이 나온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잘 조치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나 네이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